그리고 왼손으로는 옷을 잡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 사람 그렇게 만들 거야. 이제 그렇게. 그랬는데, 의복 구조가 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사람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 똑같잖아요. 오른손 내밀고 왼손으로 옷을 잡았지. 그죠? 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인도 의복 문화니까. 여기는 이제 더우니, 이거 추울 때는 양쪽 어깨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한쪽으로 더 올려가지고. 딱. 더우면 까갖고, 이 겨드랑이 착 떠버리고, 위에 딱 올려버리는 거. 이게 재밌어요.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딱 올리면, 우리는 이렇게 딱 올리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저도 가서 또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안 떨어져요. 이게 계속 익숙하니까 우리 젓가락 잡는 거 똑같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처음 하면 이 불안전한 우리는 그냥 잡으면 잡는 거지 그것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젓가락 잡는 거랑 과연 생각이 있는 행동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왜? 젓가락이 없으면요 젓가락 손을 못 움직이죠. 어떻게 잡지? 이렇게 해봐. 재밌어. 젓가락이 있으면 돼. 젓가락을 빼잖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좀 애매한데? 몸을 익힌 거예요, 사실. 머리를 익힌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고. 잡고 있고, 왼손을 내밀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중국으로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 문화가 들어오니까. 기술지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도자로 딱 되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은 옷을,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안 잡아도 되잖아. 이걸 잡고 있어야지. 이게 뭐 잡고. 그렇지 않아? 뭐 잡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 손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문화 상대주의인데, 예전 같으면, 인도 거를 가고 나야지. 어떻게 가? 왜 실컷에 가면 죽음의 길이고, 못 간다고. 원래는 실컷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에요. 부다 당시에도 인도에 실컷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다가 실컷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컷 주로 다닌 건 아니고, 도자기가 주로 움직였던 그런 거예요. 도자기가. 도자기는요, 기술만 있다고 만들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진료적인 특수성 때문에 자화가 돼요. 그 도자기의 진료가 뭐냐면 고령토예요. 고령토는 일반 흙이 아니고요, 돌 같은 거예요. 그걸 빻아서 그걸 만들지. 그러면 1300도 이상 올라가면 그것이 자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돌같이 돼요. 때리면 땡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흙은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애가 쳐져버립니다. 뭉개져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고령토가 중국의 경덕진 옆에서 처음으로 고령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고령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덕진 도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들어봤어요? 경덕진 도자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토를 발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 번째가 일본.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이 이지라할 때 우리나라 도원들을 찾아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결국 일본에서 그 고령토를 다시 찾기 시작한 거죠. 전국을 뒤지면서. 그래서 일본 도자기의 지금 최고로 알아주는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 아니고 나가사키가 도자기 축제가 있는 거고, 그 옆에 고령토를 찾은 우리나라 사람의 도자기 신으로 모셔져 있어요. 이름이 이상평이야. 석삼자에다가 평판. 신분이 났으니까 이름이 시원해. 이름만 봐도 이게 신분을 알 수 있거든. 조선시대 도공이라는 건 절대 높은 신분일 수 없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봐도 흥미라는데 이게 양반들이 흥미라고 써. 도자기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흙이 다지는 게 말로 다치면 요즘은 시절이 좋아가지고 기계 쭉 나오고 잘라가지고 철사로 잘랐었는데 옛날에 이거 이제 찾아놔요? 죽습니다. 진짜. 진짜 죽네. 작업도 땀 뛰기도 보통. 그래서 중국으로 오니까 나는 몰라. 가보지도 않고. 뭐요? 근데 이렇게 이 손의 용도를 몰라요. 모르는 손의 용도를. 그러니까 잡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용도를 모르니까 이제 약간 펴가지고 가위가 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왼손에 터부이식이 없거든요. 왼손이 더 좋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지금 원래는 오른손 이렇게 잡았던 거거든. 오른손 내밀고 왼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왼손이 왜 뒤로 가 있지?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어차피 시킬 때 도구를 쓰잖아. 그러니까 젓가락 같은 거 쓰면 뭐 이게 구분이 없잖아. 밥 먹고 닦고 이런 거에 구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왼손이 왜 뒤로 내가 중국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왼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야. 맨 처음에 가위. 이게 붙기 시작해. 아, 봐봐. 가위잖아. 이게 옹호석골에 나오는 거거든? 옹호석골? 그냥도? 가위. 이쪽도 가위. 이건 앉은 불상이에요. 한국은 서 있었던 불상이고. 우리나라 서산바위 성전물이거든? 두 개, 하나 더 됐어. 두 개! 묵집할 때 이거 빠도 아니고 찌도 아니고 두 개, 그치? 서산바위 성전물이 뭐 백제비도 어쩌고 막 해가지고 이게 많이 본 불상인데 근데 저런 거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권총이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베리안불이거든요. 경주에 있는 손바닥 폈지. 그 손바닥이 끝났지. 이렇게. 그리고 이 각도도 이렇게 나오고 양쪽이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시무웨이. 이거는 밀어준다고 해서 후원해준다고 해서 여원이 다 준다. 그때는 잘 준다. 네, 여원이 이렇게 이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그 문화권적 차이에 의한 거를 왜곡되고 그것이 정당적인 정당성과 더불어서 의미부여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반. 옷도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중국 문화권에서는 옷 자체를 뭘로 입냐면은 이렇게 돋보라고 하는 큰 옷인데 저기는 저거는 뭐냐면 뭘로 입어요. 중국에서는 인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리안 쪽이나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성인하고 임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인하고 임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인은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 종교적인 아니면 철학자 이런 식 계열의 형이상적인 걸 다루는 사람, 예를 들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주는 세속적,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하거든. 네? 그래서 완전히 이원 논칙인 거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카노사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배웠었잖아, 그치? 그게 왕하고 충돌하는 거잖아. 교황이 또 세고 뭐 쭉쫙 쭉 펴거지 뭐 하고 싶었는데 왕이 막 구워버린 거잖아.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천자유. 중국 황제는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나온 거야. 쉽게 생각해봐 그냥. 중국은 이런 논이기 때문에 황제 이꼬르 성인이에요. 성인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 황제 성인은 무조건 쉽게 말해서 황제여야 돼.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황제는 있는데 성인이면서 황제가 아닌 경우는 없어. 중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 좀 더 얘기를 들어봐. 지금 약간 가오살 수 있는데 얘기를 잘 들어봐. 요수, 노탕, 문무, 주공 뭐 이런 사람들 다 성인이면서 왕이에요. 군왕이라고. 공자고 성인이면서 임금이라든지 황제가 아닌 사람은 공자하고 관우. 중국에서는 무성, 문성 이러거든. 무성, 관우, 문성, 공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의 무덤은 님이라고 해서 스프링자를 쓰는데 그래서 성인의 무덤은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의심하네. 공자하고 관우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무덤이 3시오? 그러면 이게 가웃해야지. 너무 지나잖아. 아직도 내가 걸었다고 둘다 보려고. 바로 넘어오잖아. 둘인데 왜 셋이야? 이유는 삼국지를 보면 관은 모기살이잖아. 기억나시? 그렇게 되잖아. 목무덤, 몸무덤 이렇게.
그래서 무덤부터 해야 됩니다. 성인부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아니잖아. 임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높여버려요. 그래서 관우 같은 경우는 관왕, 관제까지 올라가요. 황제까지. 그래서 명나라가 이진한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나서 선조가 지금 관우사당에다 가서 절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동묘. 지하철에 동묘 있잖아. 5호선이 있어. 그지? 거기라고. 공자는 소왕, 문선왕 이렇게 왕 치워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 룰에 없지 않는다는 거야.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중국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유리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왕자 출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민 입고로 왕은 아니지만 왕자는 뭐 퇴장하셨으니까 뭐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싫다고 나온 뿐이지만 뭐 그거랑 큰 차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으로 받아들이니까 훨씬 쉬웠어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종교의 시도들은 서민으로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이냐? 이렇게 룰이 어긋나시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단은 모노폴리예요. 성인입니다. 성인이면서 임금입니다. 재밌는 거 아세요? 성산문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사회시에 보면 사실 역모로 올리면요. 왕조 사회에서 역모로 올리면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망명하는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왕조 사회에서 역모로다가 딱 걸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성산문 내려가면 다 지가 한 거 맞잖아.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걸린 걸 알았으면 내 가족을 내가 다 죽이고 계획같이 제가 잘하는 게 안 맞겠나. 어차피 고통받고 죽을 거. 그게 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없고 공무만 남는 거예요. 물론 뭐 예비즉슨 나으리 인구가 싫었습니다. 멋은 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계속 찢이고 있는데. 아니 죽을 때까지 찢으면 가면 이게 그런 거잖아. 너무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중국 문화권에서 임금은 뭐 신급이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냐면 천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목을 쉽게 말해 내가 역모로 몰려가지고 역모로 걸렸어. 그러면 내 몸에 내가 신체 발달 수준이 오기 때문에 뭘 이렇게 자르거나 이런 것을 안 해요. 매다가도 어명이요 이래가지고 약상을 해보시오 그럼 내가 가서 어명이요 잡아오시오 그럼 잡아 끌려가네요. 왜? 재정일치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 필요한 종교권까지도 같이 가죠. 이미 정치권만 가십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런 부다 같은 성인 인식은 있잖아요. 황제란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수묘 권력적인 어쩌나 해도 90북한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저기요. 단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저기요. 단청도 왕궁 단청보다 더 어려워요. 절단청이. 요즘 말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거를 조선시대 때도 주체하잖아요. 왜? 성인이잖아요. 가장 성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 뭐냐면 노란 옷이. 노란 옷이 성인이네. 황제옷.